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한동훈 관련주로 주가가 급등한 대상이라는 기업의 주가와 기업 분석을 정리하면서 제가 투자한 내역과 투자 판단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상 주가는 21,050원으로 3% 정도 상승했고요. 대상 우선주는 17,620원으로 22% 상승, 그리고 대상 홀딩스와 대상 홀딩스 우선주는 각각 9,020원, 9,97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되었는데 어제 하루만 974만 주, 거래대금으로는 817억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대상 홀딩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 거래량 21만 주, 거래대금 20억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상과 대상 우선주는 대략 한 90여만 주, 그리고 대략 100억 후반대의 거래대금을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이 대상의 주가 급등과 한동훈 관련주로의 부각을 인지한 게 한 10시 정도 되었는데요. 그때 이미 대상 홀딩스 우선주는 상한가를 갔고요. 대상 홀딩스 보통주는 20%대의 상승률, 그리고 대상 우선주는 13%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대상 보통주는 3%대의 상승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기업들을 바로 비교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이 대상 우선주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제가 투자 중이던 다른 기업의 비중을 좀 줄여서 이 대상 우선주 6,682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이유는 이어서 계속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대상의 매출은 2.5조에서 4.1조로 6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매년 6채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0억에서 1,400억으로, 순이익은 900억에서 800억으로 거의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대상의 주가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상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10년 최고점인 57,300원 대비 지금 대략 한 60%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대상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인 28,750원 대비해가지고 대략 한 4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근데 주가의 차트를 보면은 주가에 이 급등락이 굉장히 많았죠. 사연이 많은 주식이라는 겁니다. 올해 3분기 기준 대상의 부채 비율은 149%, 그리고 유동 비율은 185%입니다. 부채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유동 비율은 괜찮은 편이고,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유동 비율은 증가 추세인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영업활동은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이 마이너스가 커지던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 플러스가 커지던 것으로 보아서 차입이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이익은 꾸준히 플러스지만 잉여 현금 흐름 FCF는 2015, 2016년 그리고 2021, 2022년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걸로 보아서 대상은 사업을 통해서 현금은 잘 유입되고 있지만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상은 이 식품과 식품 소재 사업을 해서 음식료나 식품 소비재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청정원, 순창, 햇살담은, 그리고 카레여왕, 안주야, 맛선생, 홍초, 종가, 김치, 그리고 미원이나 맛소금 등이 바로 대상의 브랜드 제품입니다. 계열사인 신한 천일염에서는 셰프의 소금, 그리고 디초이스 솔트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해서 천일염, 소금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식품과 소재 비중이 대략 75대 2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수와 수출 비중이 80대 20 정도 됩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식품 사업, 특히 김치나 소스류의 글로벌 확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에서 실적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특히 이 수익성이 너무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 대상 측에서도 개선해야 될 가장 핵심 과제로 인지를 하고 이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의 최대 주주는 대상 홀딩스로 대상의 지분 39.28%, 특수관계인들까지 하면은 43.72%를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대상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대상 그룹의 창업주 2세인 임창욱 명예회장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 임창욱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6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상 홀딩스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고, 대상 홀딩스를 통해서 대상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창욱 회장의 장녀인 임세령 부회장은 대상홀딩스의 지분 20.41%, 대상의 지분 0.46%를 보유 중인데요. 배우 이정재와 공식적인 오랜 연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정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압구정 현대고 선후배 사이로 친하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상홀딩스와 대상 관련 주식들이 단번에 한동훈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대상홀딩스의 양동훈 사회이사는 한동훈 장관과 서울대법대 2년 선후배 관계라고 하고, 임창규 사회이사는 한동훈 장관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와 김현장에서 함께 근무했다고 합니다. 즉 사회이사 쪽으로도 한동훈 관련주로 엮이게 됩니다. 배당 성장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배당에 대한 부분을 꼭 살펴보게 되는데요. 대상은 2023년에서 2025년 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수준의 배당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 지급을 위해서 전년도 배당 지급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도 밝혔고요. 2022년에는 대상은 보통주 한 주당 800원, 그리고 우선주 한 주당 810원으로 총 28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3분기까지의 별도 재무제표의 순이익은 767억으로 올해 별도 순이익은 대략 1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올해 배당금은 1천억의 30%인 300억 원으로 아마 작년과 비슷한 배당금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대상의 배당금 추이를 살펴봤을 때 배당금이 감액될 것 같지는 않고 배당금이 최소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각각의 주식별 현재 배당금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대상 보통주는 어제 종가 대비 예상되는 배당금 수익률이 3.8%, 그리고 대상 우선주는 4.5%, 대상 홀딩스 같은 경우도 대상과 마찬가지로 작년과 비슷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 수익률이 3%, 대상 홀딩스 우선주는 2.8%가 됩니다. 저는 보통 정치 테마주 등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이런 테마주들의 주가 대비 실적과 배당금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대상은 국내에서 안정적인 식품과 식품 소재 사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 물론 이제 매출의 성장세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익은 정체하고 있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현재 주가 대비 실적과 배당금이 높은 주식으로 투자 매력이 있는, 꼭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투자 매력이 있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투자를 안 했던 이유는 바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의문과 그리고 더 성장성과 배당금이 높은 주식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앞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또 노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에서 이 대상이 내수 중심의 사업으로 괜찮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던 거죠. 아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식품 사업의 글로벌 확장 시도가 이 성장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주가 대비 예상 배당금 수익률이 5% 초반대에서 또 앞으로 계속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LG 우선주나 아니면 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 수익률이 거의 9%대로 높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현대차, 우선주나 EUB, 사무비 등에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 비중을 대상 우선주에 투자를 한 것은 대상이 안정적인 사업, 실적, 배당으로 하방은 탄탄한데 이 한동훈 관련주로 묶이게 되면서 이 상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나친 포퓰리즘, 이 마약과 범죄자 인권에 지나치게 관대한 정치계 법조계에 지치고 두려워진 다수의 대중들에게 이 한동훈이라는 전혀 새로운 카드는 짧게는 이번 총선부터 길게는 차기 혹은 차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정재, 임세령이라는 유명인들과 연결되고 이 사회 이사들까지 묶이게 되면 이 한동훈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대상홀딩스가 한동훈 장관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긴 하지만 제가 인지한 시점에서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이미 상한가를 간 상태로 이 매수가 불가했고, 대상홀딩스 보통주는 시가총액이 크고 또 배당금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수익률이 가장 높으면서 이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주가 상승이 쉬운 대상 우선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과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행보를 지켜보면서 적절히 비중을 축소하고 또 비중 축소로 확보한 현금은 이 기존에 투자 중이던 투자 매력도가 높은 다른 주식의 비중을 확대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상 우선주 배당금을 받으면서 현재 주가 대비 대략 한 4.5%, 6% 정도 되는데요. 대상의 사업 전개 상황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행보를 지켜보면서 비중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더 하락한다. 그렇게 되면 예상 배당금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더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정치 테마주도 사업가 실적 그리고 배당 성장성을 꼭 분석하고 괜찮을 경우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대상 우선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즉 하방은 탄탄하고 상방으로는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따라서 투자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언제든 사전 공지 없이 저는 매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 꼭 개인적으로 꼼꼼히 공부하고 분석한 후에 투자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